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30대 후반의 싱글남입니다. 저의 가게는 테이블이 2개 정도인 작고 아담한 샌드위치 가게인데 주로 배달을 위주로 하고 있고, 바쁠 때는 제가 잠깐 가게 문을 잠궈 놓고 인근의 원룸가 정도에는 직접 배달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사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 손님이 배달 주문을 시켜왔고, 때마침 저의 집과 가까운 주소라서 저는 그 주문을 마지막으로 받고 퇴근길에 직접 배달을 해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저는 배달지 주소대로 잘 찾아왔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해당 원룸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뽀얗고 상글거리는 얼굴의 20대 초반 여성이 얼굴을 내밀더니 음식을 받고는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배달하는 사람이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잔돈을 거슬러주기 위해 그날의 정산금을 모아둔 주머니를 열고 있던 저는 제가 사장인데 퇴근하는 길에 가져다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직접 왔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헬멧과 먼지 가리개를 코밑까지 잔뜩 눌러 쓴 20대 초반의 남자 배달 기사들만 보아왔던 터라. 그녀는 복장부터 낯선 제가 조금은 의아해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말쑥하게 머리를 빗고 작업복 대신 출퇴근용 외출복을 입은 상태였는데 새로 산 제법 산뜻한 에코백도 메고 있어서 뭔가 조금 대학생 느낌도 난다는 것을 이미 스스로 거울 앞에서 확인을 한 상태였답니다. 잔돈을 거슬러 받을 때 그녀가 방긋 웃으며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상쾌한 목소리로 조만간 가게에 사 먹으러 가겠다는 말을 남기며 방긋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일상에 뭔가 상쾌한 음료 한 잔을 마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환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그녀가 가게로 샌드위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방금 목욕탕에 들렀다 오는 길인지 얼굴이 발그스름했고 머리는 물기로 촉촉히 젖어 있었고 살짝 몸을 숙이는 순간에 보였던 통통한 가슴골이 몹시 예뻤습니다. 뽀얀 맨발에 슬리퍼를 대충 걸쳐 신고 있었지만 젊고 싱싱함이 있었기에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혹시 가게 알바를 안 구하냐며 한번 얼굴을 익혔다고 제법 친한 듯이 물었습니다. 저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그다지 필요하진 않다고 하니 혹시 구할 거면 자신에게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돌하지만 매력 있는 그 아가씨의 상글거리는 얼굴을 보며 그러마하고 미소 지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벌렁거렸고 식은땀까지 흘렀습니다. 겨우 20살 초반의 어린 아가씨랑 몇 마디 말을 섞었다고. 이게 뭔 일이냐 싶어서 저도 나름으로는 조금 부끄러웠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뜨끔하기도 했답니다. 그녀는 다시 다가오더니 방긋 웃으며 그날 제가 배달 간 이후로 우리 가게 이미지가 엄청 좋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먹은 빈 접시를 제 앞에 갖다 주고는 곁에 있던 행주를 집어서는 자기가 먹었던 테이블을 척척 닦고는 환하게 웃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손님의 것이 아니었기에 애써 외면하고 조심스레 피하려던 저의 두근거림을 정통으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주책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창밖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촉촉한 뒷모습을 까치발을 딛고서 내다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는 다시 무안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둘 딸린 애 아빠입니다. 아이들은 저의 부모님이 키우고 계시지요. 아내와는 사별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맞벌이 부부였던 우리는 각자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는데 아내는 병원 급식 일을 하는 주방 조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내는 신호 위반 택시의 뺑소니 사고로 현장에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이 한 몇 달을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들어누워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주 무능하고 부끄러운 짓이라는 부모님의 호통을 듣고야 겨우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간 아내와 남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도 힘들게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취직을 하기는 막막했기에 회사 다닐 때 모아둔 돈과 부모님에게서 조금 빌린 돈으로 작은 가게를 그렇게 차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나약한 마음을 가질 겨를이 없단 생각으로 매일 가게와 집만 오가며 살았고 얼마 전부터는 제가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문득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 컸던 것인지 그녀의 등장으로 얼마쯤은 설레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저는 다시 가게를 찾아온 그녀에게 얼결에 알바로 취직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알바로 단련된 그녀는 일을 참 잘했고 나이에 비해 조숙하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저는 매우 흡족했고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녀가 남자친구와 헤어져 울던 날 저도 마음이 한창 힘든 일이 있었고 영업 종료 후에 가게에서 둘이 오붓하게 술을 마시며 두런두런 세상의 슬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저의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쉬운 술만 몇 잔 더 하려 했는데 결국 눈빛이 오가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녀가 나이에 비해 육체적으로 아주 능숙하다는 것도 오히려 좋았습니다. 한창 때의 싱싱한 몸을 내보이며 제게 오빠라고 애타게 부르며 매달리는 것도 너무 짜릿했습니다. 죽은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어린 그녀의 남자였고 그녀가 애타게 저를 갈구하며 바라보는 그 황홀에 젖은 눈에서 남자로서의 자부심이 그제야 일어섰습니다. 때때로 저녁 영업이 끝난 가게 안에서건 저의 집 침실에서건 우리의 뜨겁고 격한 사랑은 끝이 없었고 그럴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은 깊어갔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죽은 아내의 환영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살아있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저는 서로의 귓가에 강렬한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며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어갔지요. 이제 남은 것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우리 사이를 허락받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17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일찍 결혼을 한 탓에 저의 큰 애가 지금 18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녀와는 4살 차이지요. 겨우 4살 많은 누나뻘한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것이 지금의 제 심정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여행을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훌쩍 떠나곤 하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저는 국내 여행은 주말마다 거의 가는 편이고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은 꼭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게 된 데에는 부모님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를 계속 해왔던 부모님은 오빠와 저를 키우느라고 제대로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항상 일만 해오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를 데리고 여행 한번 가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저희 가족은 여행을 잘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몇 안 되는 국내 여행의 기억은 저에게 참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한다며 항상 말하곤 하셨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자마자 해외여행을 다녀오라며 경비를 지원해 주시기도 했고 21살 때는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다녀오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한번 타본 적 없다는데 저는 대학생 때도 직장인이 된 이후로도 항상 비행기를 타고 훌쩍 떠나고는 해요.
확실히 외국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제 삶의 시야도 넓어진 느낌이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소재거리가 많아서 재미난 대화도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아버지는 여자 혼자서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셔서 항상 누구 같이 갈 사람 없냐며 묻곤 하는데요. 저도 혼자 가는 것보다야 친구랑 같이 가는 게 좋으니까 여행 시기가 되면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직장인들끼리 휴가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가는 경우가 많고 이제 나이도 20대 후반이다 보니 어느 정도 부모님도 덜 걱정하시긴 해요. 저는 외국 놀러 갈 때마다 항상 저처럼 혼자 여행을 떠난 사람들과 모여서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관광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워낙 성격이 밝고 낯을 가리지 않아서 이것도 가능한 거겠죠.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작년 가을에 갔던 태국 여행에서 생긴 일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행을 다니며 생긴 좋은 추억이기에 글로 남겨보고 싶네요. 저는 작년 가을 아껴놓았던 여름 휴가와 연차를 써서 태국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호텔도 예약해놓고 비행기표도 예약하니 진짜 곧 떠날 것만 같은 느낌에 설렜죠. 태국은 이전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는 나라더라고요. 자유로운 여행자들의 모습과 따뜻하고 아름다운 바다, 그 사이에 맴도는 이국적인 풍경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태국으로 여행지를 정하고 이번에는 가보지 못했던 코사메시라는 섬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죠.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태국 여행자들이 모이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태사랑이라는 인터넷 카페예요.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행 메이트를 구할 수도 있어요. 저는 태국에 도착한 날 함께 저녁을 먹을 사람을 구했고 제가 가려고 계획한 식당을 자기 또한 가보고 싶었다는 한 남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나이가 저랑 동갑인데다가 연락하는 동안 꽤나 예의가 있어 보이던 그의 모습에 저는 이 사람과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고 그렇게 태국에 도착하게 됐죠. 태국에 도착해서 연락을 해보니 우연찮게도 그는 저랑 같은 호텔에 숙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녁만 같이 먹기로 했는데 그냥 시간만 맞으면 같이 관광지를 다니며 교통비를 아끼자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무튼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는데 먼저 도착해 있던 그가 저를 마중 나왔더라고요. 타지에서 보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 뭔가 반가운 느낌도 들었고 꽤나 멀끔하게 생긴 그의 첫인상은 참 좋았죠. 그도 저처럼 낯을 그렇게 가리지 않는 편인지 우리는 만나자마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호텔에 체크인을 했어요. 그리고 출출함이 느껴져서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거리가 있다 보니 택시를 잡았는데 혼자 간다면 교통비를 다 부담했어야 할 텐데 그와 분담을 할 수 있어서 금전적으로 이득이다 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어느새 말을 놓고 친근하게 서로를 대하는 우리 모습에 마음이 편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저녁을 함께 먹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했고 서로의 취미나 여행 이야기 등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난 잡담을 나누었어요. 뭔가 소개팅하는 기분도 들고 단 몇 시간 본 사람일 뿐인데 그에게 많은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카오산로드라는 여행자들의 거리로 향해 쇼핑을 하기도 하고 길거리 음식을 사 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붙어 다니다 보니까 혼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재밌기도 하고 여행이 더 재밌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밖에서 놀다가 내일을 위해 호텔로 복귀했어요. 그런데 여행 첫날 그렇게 잠에 든다는 게 뭔가 아쉬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고민을 하다가 그에게 혹시 괜찮으면 방에서 술 한 잔 더 하지 않겠냐 물어봤어요. 그는 너무 좋다며 자기도 사실 아쉬웠다면서 만난 음식이랑 같이 태국의 밤을 더 즐겨보자며 웃으며 말했죠. 그렇게 우리는 호텔 근처에 파는 간식거리들과 편의점 음식들을 사와서 방으로 들어갔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저는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수적인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와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재밌기도 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와 화끈한 밤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다 보니 많이 졸렸는지 그가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귀여워 보여서 얼른 자리를 마무리하고 그를 침대에 눕혔어요. 저도 술 기운이 오른 터라 몽롱한 상태였는데 이상하게 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의 옆에 누워 그를 잠시 바라보았고 단 몇 시간이지만 그에게 왠지 모를 고마운 기분도 들고 묘한 감정이 들어서 그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제가 입맞춤을 하니 눈을 슬쩍 뜨면서 행복하다는 듯한 웃음을 짓더니 진하게 키스를 해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눈이 맞아서 멋진 태국의 야경을 바라보며 화끈한 밤을 보냈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다니 누군가 본다면 어쩜 그럴 수 있냐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 또한 해외여행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별 신경 쓰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 좋았던 시간을 보내서 행복했어요. 태국의 밤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호텔 고층에서 그와 애정을 나누고 열기가 오르니 마치 한국에서의 삶은 다 꿈이었던 것처럼 그저 그 순간이 좋았죠. 그도 마찬가지였는지 우리는 몇 번이고 서로를 사랑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저는 원래 계획했던 코사메시라는 섬으로 떠나기 위해 그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는 아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저를 배웅해 주었고 그 뒤로 그와 다시 연락한 적은 없어요.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기기로 한 거죠.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로맨틱한 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의 나이와 이름, 사는 지역밖에 모르지만 어디선가 그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